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가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분석 소개하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감독 또는 배우로는 6번째입니다. 배우 이승기가 장인 이모 씨 위법 행위로 또 기소된다는 소식과 함께 처가와 관계를 단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서현진이 정치 포스터에 자신의 사연이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선정됐다는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인 감독 또는 배우 중에는 칸 심사위원을 맡은 게 이번이 6번째인데, 홍상수 감독은 10년째, 9년 됐죠? 이제 10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와 함께 그래서 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아들을 품에 안아서 특별한 주목을 또 받았죠. 홍상수 감독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목받는 감독입니다. 특히 유럽 영화 평단에서는 거장으로 불릴 만큼 셀럽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불륜이라는 주홍글씨, 아무래도 시선이 떳떳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당사자들이 이런 시선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살고 있겠지만 도덕적 기준에 당당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영화 감독으로서 작품성이 기준이지 개인 사생활 문제를 도덕적 기준이나 불륜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로 어쨌든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자주 출연하는 배우 김민희와 함께 유럽에서,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해외입니다. 주로 해외 공식석상 무대에 나란히 서면 사진에 웃는 모습이 찍히거나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에서도 종종 사진이 찍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사적 움직임, 시장이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볼일 보러 이동 중에 네티즌들이 주로 우연히 찍은 사진을 포털에 올리면서, SNS에 올리면서 두 사람의 근황을 아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홍상수 감독이 이번 칸 영화제 6번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제 78회에 달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등남과 함께 겹경사를 맞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 영화제 선거는 배우 중에서는 전도연, 송강호, 그리고 감독 중에서는 박찬욱, 이창동, 신상옥 감독입니다. 특히 감독 중에서는 4번째인데 박찬욱, 이창동, 신상옥 감독은 정말 쟁쟁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대표적인 감독인데요. 그런 레전드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평가를 받은 겁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28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 이름을 올렸는데요. 홍상수 감독을 비롯해서 배우 할리베리와 인도 감독 겸 작가 카파디아, 이탈리아 배우 알바 로르와처, 프랑스 모로코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 콩고 출신 감독 겸 다큐멘터리 작가 이웨도 아마디, 그리고 멕시코 감독 겸 제작자 카를로스 레이 가다스입니다. 미국 배우 제레미 스트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데요.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시입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홍 감독 선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다수의 상을 받은 다작 감독 홍상수 감독은 칸 국제영화제가 익숙한 인물이다. 그의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의 배경으로 칸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과거에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의 4편, 시선 부분의 4편의 작품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칸 국제영화제는 홍상수는 자신의 영화적 스타일인 간결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매년 5월에 열리죠.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깐에서 열립니다. 20여 년 전에 저도 영화 담당 기자로 활약할 당시에 깐 국제영화제에 직접 현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만, 깐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이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해안을 걸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깐 영화제는 당시 제가 취재할 때도 그랬고, 모래사장 위에 비키니 차림의 관광객들을 보는 모습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유명 배우들을 공식 인터뷰로 정해진 시간에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막간을 이용해 영화제 비하인드 겸 또 해변의 풍경, 시기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유럽의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비키니 차림으로 선탠하는 일반인들도 많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풍경을 취재하면서 깐의 전경을 만끽한 적이 있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김민희와 조제, 연인 사이라는 걸 처음 밝혔죠. 그리고 2017년에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다라는 작품의 기자 간담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 이미 이렇게 밝힌 시점에 불륜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후에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합니다. 두 차례나. 아내는 혼인을 지속하고 싶다며 홍상수, 김민희와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10년째 사랑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죠. 홍상수, 김민희는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적인 사실혼 관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등남하면서 이제는 아이까지 둔 관계가 됐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홍상수 감독이 6번째 깐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당당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늘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본인들의 최근의 근황을 또 보면 아까 제가 격경사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 조만간 33번째 장편 영화도 국내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번째 장편 영화인데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라는 작품입니다. 오는 5월 14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승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관계를 끊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 내내 화제였는데요. 아내 이다인의 가족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밝힌 속사정에는 결혼 이후에 줄곧 발목을 잡았던 처가와의 논란 때문인데, 29일 날 이 입장을 밝혔고요. 하루 전날 28일 날 장인 A씨가 또다시 기소되고 구속을 맞은 상황에 이승기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법원이 이승기 부친 E씨의 A씨 배우 이다인의 부친이죠.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콘타피아 시세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 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 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고, 최근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 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릴 수 없다. 지난해 장인 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장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승기 입장에서는 처가의 일이고, 또 처가도 또 결혼한 지 한 3년 됐죠. 가족이 일원이고 친가보다도 또 처가의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말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칫 처가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 쉽게 처가와 등을 졌을 때 또 다른 또 역풍이 본인한테 불 수도 있다는 점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처가를 끌어안고 갖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이법 사실로 인해서 다시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보니 역풍으로 또다시 불게 되고,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이 논란이 계속해서 결혼 이후 3년 내내 이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처가와 관계를 단절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승기는 앞으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2023년 4월에 이다인과 부부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식, 저도 사실은 당시에는 기자로 취재로도 인해 앞서서 지인으로 또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을 하객으로 또 참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고, 공인 대중스타 이승기 입장으로서는 이런 논란에 휩싸였을 때 정도를 걸어야 맞습니다. 어쨌든 가족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감쌀 수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승기는 처음 논란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 나와 아내는 독립된 가정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의 가족도 내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가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수없이 쏟아졌죠. 그건 그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승기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 데뷔한 이후에 비교적 반듯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왔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런 악플러들의 표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의 일원,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웠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대중스타, 그냥 일반인이 아니죠. 이런 시선까지 이승기가 마냥 나몰라라 하고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처가와의 단절, 이런 입장은 아마 이런 점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요. 이런 선거철이 오면 유명 연예인들이 지지 선언 또는 간접 응원으로 늘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배우 서현진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진이 정치인과 관련돼서 무단으로 게재가 되고 이용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굉장한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혀서 어느 편에 서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고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서 있는 연예인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의 편에 선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사진 도용, 사진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상권은 초상에 대해, 얼굴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갖고, 그게 바로 얼굴이죠. 그래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 초상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예인은 얼굴이 재산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인격권으로서 초상권보다는 재산권으로서 초상권이 더 중시됩니다, 연예인은. 그래서 이 초상권이 도용이 됐을 경우에 그런 어떤 개인의 경제적 이득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재산적 이익이 영리적 목적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전 약속이나 허락 없이 이용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지난 29일이죠. 더 팩트에 서현진의 사진이 정치 홍보물에 사용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어떠한 문의나
사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당연히 사용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은 2016년 촬영된 11번과 광고 이미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된 포스터는 최근 국민의힘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소셜미디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됐는데요. 사진 속 서현진은 빨간색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고 서현진의 옆에는 오늘 또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국민의힘 로고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서현진이 직접 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서현진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밝혀야만 본인의 피해 그리고 향후에 있을 예상될 여러 가지 논란에서도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현진은 2001년에 그룹 밀크로 데뷔한 가수 출신 배우입니다. 2006년에 영화 사랑 따윈 필요 없어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 드라마 또 오해영, 낭만 닥터 김사부, 사랑의 온도, 뷰티 인사이드 등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죠. 차기작으로 드라마 러브미를 확정 지은 상태이고 조만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연예가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